안녕하세요. 시아쌤이에요. 오늘은 문학 작품을 우리가 독자들이 감상할 때 우리가 어떤 미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을 뭐 소설을 읽는다든지 시를 읽는다든지 어떤 극을 감상했다든지 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동이라고 쉽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굉장히 즐겁게 웃었다든지 그것도 감상이 될 수 있고 깔깔 웃는 것도 그렇지만 펑펑 우는 것도 감상, 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 또는 추억에 잠겼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문학 감상을 통한 미적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학 감상을 통한 미적 체험의 두 가지 종류, 동일시와 낯설게 하기 이 두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보기가 있어서 제가 그 보기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학 감상을 통한 미적 체험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의 선택지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팁들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속에서 그렇지만 이 페이지는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듣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현대소설이 한 편이 나왔고요. 나는 서사극 한 편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현대소설이었고 선생님이 그냥 지문을 안 가져왔어요. 지문 굳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서사극 이렇게 가지고 오고 나서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할 거래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문제는 주로 3점짜리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기 굉장히 중요한 문학 감상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문학 감상을 통한 미적 체험은 동일시 또는 낯설게 하기로 나누어진다. 동일시 또는 낯설게 하기로 나누어진대요. 여러분 보기 문제의 주된 설명 방식 하나가 쓰인 겁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하는 내용 여러분들 한번 필기해 보세요. 보기에 자주 활용되는 설명 방식이 있어요. 진술 방식이라도 해도 괜찮겠어요. 이 설명 방식을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면 하나는 분류고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두 번째가 대비예요. 대조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게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거죠. 보기는 주로 이렇게 어떤 개념 보기가 나올 때는 뭔가를 나눌 거야. 그리고 그 나눈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차이를 설명하는 보기가 많을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가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런 거죠. 여기도 보면 나누고 있어요. 문학 감상을 통한 미적 체험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랑 낯설게 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개념은 생각해 보는 거죠. 분류도 많이 쓰이지만 선생님이 대비도 되게 많이 쓰인다고 그랬는데 두 개의 이 개념어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단어일까 좀 다른 단어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시는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낯설게 한다는 건 뭐죠? 쟤 너무 낯설어. 나랑 좀 다르다는 얘기죠. 다름. 이니까 여기는 대조를 활용하고 있겠구나 설명 방식으로 이렇게 먼저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대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동일시는 독자가 작품에 몰입하여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를 자신이 겪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험이다. 네,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는데 동일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동일시를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시를 설명할 때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키워드 한번 잡아보실 수 있겠어요? 네, 뭐였어요? 네, 몰입이었죠. 몰입. 독자가 몰입을 해요. 보고 있는 관객이 몰입할 수도 있고 또는 시청자가 몰입할 수도 있고 막 쏙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주인공인 것처럼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차우는데 차은우가 죽었어. 어떻게 펑펑 은우야. 정신 좀 차려봐. 막
극에서 그러고 있는데 나도 막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그 여자 주인공인 거죠. 뭐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들은 우리한테 동일시를 요구하겠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 시적 화자가 돼서 어느 순간은 내가 그 소설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진짜 내가 막 전쟁을 치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내가 막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미적 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몰입이 중요한 거죠. 반면에 낯설게 하기는요. 낯설게 하기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낯설게 하기는 독자에게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이 현실과는 다른 작품 속의 세계임을 자각하게 만들어 객관적 거리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낯설게 하기는 뭐다 여러분? 현실과 달라. 현실과 다르다라는 걸 자꾸 부각해요. 다름을 부각해. 현실과 다르다라는 건 여러분 허구라는 뜻이겠죠? 현실과 다르다라는 걸 자극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뭘 유도하냐면 객관적 거리를 느끼게 해준대요. 객관적 거리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래요. 여러분,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극갈래의 개념 하나가 떠오르면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이 영상 이미 찍어놨어요. 극갈래에서 선생님이 무슨 영상 찍어놨냐면 제사의 벽이라는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또는 그 영상을 보고 온 친구라면 그 영상을 그 제사의 벽이라는 개념을 이미 배웠던 친구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왜 낯설게 하기가 객관적 거리를 느끼게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걸 보고 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쌤이 그냥 짤막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 현대극 우리가 보통 현대극 했을 때는 전통극 아니고 서사극을 이야기해요. 서사극에서 의도하는 효과가 보이지 않는 벽, 제사의 벽을 깨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통극에서는 여기가 무대야. 여기가 무대고 여기가 객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보이지 않는 벽, 다시 말해 제4의 벽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극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4의 벽이 있고 이거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관객들이 관음증 환자가 되어서 이렇게 엿보면서 무대 안의 사건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들었다가 끝나면서 연극이 끝나면서 팍 나오는 거. 그게 전통극의 특징이라면 현대극에서는 요 제사의 벽을 깨는 가장 흔한 방식이 무대 위에 있는 한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관객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몰래 엿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자기는 몰래 엿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우가 갑자기 야, 너 거기 있지? 말에 화살을 날리는 거야. 말에 화살 날리면서 너 거기서 듣고 있었지? 너 보고 있었지?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막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처럼 뭐처럼 몰입하고 있다가 벽 너머로 이렇게 몰래 엿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배우가 말에 화살을 날리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쫙 깨져나가면서 관객들이 그 몰입에 방해를 받고 그러면서 그 극에 대해서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연극이구나 라는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이게 제사의 벽이 갖는 효과다라는 설명을 선생님이 제사의 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했었어요. 그 설명을 좀 보고 오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 지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일단 좀 지웁시다. 그 설명을 좀 자세히 보고 오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말한 거가 충분히 이해가 됐다 하면 여기서 또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아무튼 객관적 거리를 어떻게 몰입이 방해당할 때 우리는 거리감을 두고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 몰입은 방해당하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잠시만요. 선생님 펜이 바뀌었나 확인하고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거야. 어린아이들 자기한테 굉장히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고 몰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내가 나한테 몰입이 되어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여기 물이 엎질러졌는데 엄마가 여기다 놨으니까 내가 엎질린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몰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성장해요. 성장해서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떤 능력도 자라나냐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자라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몰입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물컵을 내가 엎질렀어요. 그랬을 때 거리를 두고 보는 거야, 내 태도를. 그러면 엄마가 물론 이 방에 내 옆에다가 물컵을 두기는 했지만 내가 분명히 그 물컵이 옆에 있는 거를 봤었지. 그런데 내가 이 물컵 여기다 두면 내가 엎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내가 했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냥 무심하게 그걸 넘어갔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팔로 툭 치면서 물컵이 이렇게 넘어졌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거리두기예요. 근데 이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몰입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제3자인 것처럼 낯설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게 하기는 현실과 다름을 부각하고 객관적인 거리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전자 뭐예요? 동일시약이죠. 감정이입을 통해 여기 또 들어와야 돼, 키워드가. 감정이입에 그 주인공이 나야.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해요. 카타르시스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죠. 감정의 정화예요. 감정의 정화. 자, 내가 여자 주인공이야. 차은우가 죽었어. 펑펑 울었어. 펑펑 울고 드라마가 끝났어. 비극이야. 내가 펑펑 울고 났더니 내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 막 나에게 스트레스 주던 거, 막 힘들었던 거, 내가 좀 아팠던 거 이게 싹 잊으면서 좀 개운해지는 거. 또는 어떤 예능 프로 같은 거를 보고 막 깔깔깔깔 재밌게 웃었어. 막 몰입되어서 마치 내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즐거웠어. 막 웃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 이게 카타르시스라는 거죠. 몰입을 통해서 경험하는 문학 작품의 미적 체험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다면 후자는 낯설게 하기는 작품을 현실과 대비하면서 비판적으로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자, 객관적 거리는 뭘 가지고 올 수 있다? 비판적인 성찰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비판적인 성찰. 그렇겠죠. 객관적인 거리를 뒀어. 나로부터 거리를 뒀어. 그래서 물컵을 내가 왜 엎질렀는지 봤어. 그리고 나서는 남 탓하기보다는 내가 이때 이 물컵 여기다 두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좀 치워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비판적 성찰인 거죠. 이게 가능해지는 거는 거리를 두었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낯설게 하기와 동일시라는 두 개의 대비되는 개념을 이렇게 나누어서 키워드들이 쫙 분류가 되어 있는 형태가 복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이 보기에 자주 활용되는 설명 방식의 분류와 대조가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요게 그대로 적용된 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분류해보고 각각의 분류된 그 분류의 체계망 속에 키워드들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신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보기가 나오고 가와 나가 나왔어요. 그럼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친절했죠. 왜? 개념이 두 개가 나왔어. 대비되는 개념 두 개가. 그리고 본문도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하나씩 매칭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현대소설이 가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동일시고요. 서사극. 낯설게 하기였던 거죠. 본문을 보면 실제로 그런 표지들, 그런 사인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본문을 굳이 선생님 줄 너무 길어가지고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자, 일단, 가는 동일시 쪽이고, 서사극이었던 나는 낯설게 하기 쪽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해라? 작품이 두 개가 나오고 본문에, 보기에도 개념이 두 개가 나왔으면 하나씩 매칭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선택지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1번 봅니다. 가에서 노인과 아내가 대화를 주고받는 양상은 독자가 두인물의 언행을 현실과 대비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겠군. 여러분, 보기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1번 선택지가 이해가 될까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인과 아내가 대화를 주고받는 양상 찾아갔어요. 가에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게 독자가 두인물의 언행을 현실과 대비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돼?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시간을 죽여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기 문제에서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보기의 개념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본문을 매칭해 놓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기 이해했어요. 그리고 본문 매칭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번 선택지는 너무 쉬워져요. 왜? 봐요. 현실과 대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동일시 쪽이었나요? 낯설게 하기였나요? 보이시면 비판적. 현실과 대비. 보이시죠? 그럼 얘는 낯설게 하기 개념이에요. 낯설게 하기 개념을 가는 동일시였잖아요. 이렇게 연결시켜놨어.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 잘못된 연결이야. 1번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보시죠. 가에서 1인칭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양상은 가 설명하고요. 독자가 나의 생각과 심리를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겠군 그랬어요. 여러분. 가. 동일시 작품이었어요. 독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대. 그럼 이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건 낯설게 하기 쪽이었어요? 동일시 쪽이었어요?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몰입하는 거였었죠. 그러면 요거는 논리적으로 매칭을 정확하게 잘 해놨네. 오케이, 2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봐서 어떻게 선택지가 보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이 되고 답이 쉽게 찾아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나에서 상범이 관객을 향해 직접 말을 건네는 장면. 아까 선생님 잠깐 제사의 벽 설명하면서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제사의 벽이 깨져나가고 거리가 생겨나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나를 서사극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작중 상황에 대한 독자의 몰입을 때 몰입은 어디에 있었어? 동일시에 있었어. 동일시에 있었는데 여기 상범이 관객을 향해 말을 건네는 건 낯설게 하기에 속한단 말이지. 낯설게 하기. 그럼 논리적으로 잘못 연결을 시켜놨구나.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4번. 나에서 사장이 상상적인 문을 통해 무대의 좌측으로 이동해. 자, 나는 낯설게 하기 작품이고요. 상상적인 문을 통해 무대의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역시 낯설게 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독자가 인물의 감정이입, 카타르시스 여러분 둘 다 뭐에 있었어? 동일시에 있었어요. 동일시에. 그러면 이것도 잘못 연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가의 아내와 나의 사장이 맡고 있는 역할은 독자에게 작중 상황이 현실과는 다른 작품 속의 세계일 뿐이라는 점을 자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겠군. 현실과는 다른 작품 속의 세계 무슨 설명하고 있어? 낯설게 하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와 나중에 낯설게 하기는 나만 있었어. 가는 낯설게 하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역시 이거 논리적인 연결이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지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되어서 문제가 풀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봤지만 여러분은 8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학을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학생이에요. 그랬을 경우엔 뒤쪽은 사실은 볼 필요도 없어요. 보기가 분석만 재빠르게 분류가 잘 됐다면 그리고 가나를 매칭하는 작업을 잘 해냈다면 2번에서 그냥 답이 나온 거죠.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보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의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한 70%는 보기 문제가 이렇게 해서 풀려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문학 감상을 통한 미적 체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정말로 잘 활용하셔서 점수를 올리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